원래 원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거에 폭격을 하면 뭐 기가 차게 할 텐데 어쩌다 뭐 이 택배에 처자식을 둬가지고 참 예. 그래도 처자식이 그저 저기에는 종이 뭡니까 어디 법 무슨 종이 태고종하고 종단을 이제 뭐 예예 요즘은 웬만한 종단에서는 예예 우리 또다 예예 차후에 좀 응원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어차피 뭐 인연이 깊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자, 그렇게 지난 시간에 진도는 뽑았고 그 개운법 정리했었지, 그지? 개운법이 좀 양이 좀 됩니다만 지난 시간 다룬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내용을 체킹하는 방식으로 해보시죠. 그래서 조상이 보통 이제 주는 기운. 물론 이제 이거는 뭐 포괄적으로 뭐 운세나 건강 이거 전부 다를 운세나 건강 전부 다를 이제 포괄하는 개념입니다만 장자나 장손 기준 천살 방향에 대해서 그거는 지난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지. 예, 그 다음에 자기 띠를 기준으로 육해살, 예, 육해살에 해당하는 그 달의 그 제사가 있는 조상의 제사를 이렇게 잘 챙기는 거. 이것은 자기에게 운명적 DNA를 내려주는 그 조상의 제사가 되므로 그건 사실은 좀 신경 써서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이 좋다 뜻이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할아버지 제사, 뭐 예를 들어 아버지 제사가 있으면은 그 아버지 제사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장자라면 자기 중심이고 할아버지 제사는 그 예를 들어 거기에 종손이 있으면 그 종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천살 방향에 맞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주거 공간에서 그 종교적 상징물의 배치인데 이건 뭐냐면 조상의 기운이 주거에서도 자신의 천살, 주거에서도 천살 방향과 육해살 방향에 조상의 어떤 기운이 머무른다 보는데 보통 천살에 직계가 잘 머무른다 보고 직계. 그 다음에 육해살이 주로 반계가 이렇게 머무른 데를 보는데 거기에 종교적 상징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종교적 상징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조상의 기운을 좀 더 받는 소통되는 그런 조건을 열어놓는 것이고 조상과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초월적인 어떤 신적 존재의 힘의 비교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영적인 어떤 어떤 신앙의 대상, 영적 신앙의 대상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조상의 어떤 이렇게 육신과 이렇게 영적으로 닿아 있는 이게 그렇게 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버린다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두지 않는 것이고 종교적 상징물은 주로 뭐냐면은 그 장성 이런 쪽에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보죠. 장성 방향. 그러니까 장성이라는 것은 내가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타서 뭘 이렇게 전쟁을 감당하듯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인데 거기에 종교적인 어떤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상징물이 있으면은 그런 기운을 이렇게 크게 안정시켜준다, 진정시켜준다 이렇게 보거든요. 단 직업적으로 우리가 종교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천사를 두어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속가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성계로 들어가는 거죠. 일종의 성계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육신의 조상과의 어떤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새로운 어떤 조상을 설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종교적인 일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천살에 그 종교적 상징을 두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주거하고 있는 공간에 의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예. 자, 자, 그다음에 이제 주거 공간에서 그 12신살로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을 나눈다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뱀, 닭, 소띠에게 여기가 뭐 동서, 남북 이렇게 나눈다면 요 보통 팔방 개념으로 나눠 가지고 팔방 개념으로 나누어서 이게 정남이 있으면 이게 동남이 있겠죠, 그죠? 동남. 그다음에 이게 동쪽이 있고 동남, 그다음에 남, 그다음에 서남, 서남. 팔방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서쪽 이렇게 되면 요 동남쪽 방향이 요 방향이 뭐가 됩니까? 천살 방향이 되겠죠. 뱀, 닭, 소띠에게. 그래서 이 천살 방향은 장성살 방향은 요 서쪽이 되겠죠. 서쪽. 그래서 이쪽 부분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이 서북간 쪽 말고 정서쪽. 그러니까 45도를 기준 삼으면 정서 같은 경우 270도. 270도 플러스 마이너스 22.5도 이렇게 하면 45도가 되겠죠. 45도 구간이 나오겠죠. 그 구간은 장성이 되므로 막히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육해살은 정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0도 플러스 마이너스 22.5도, 22.5도 되겠죠, 그죠? 이게 개방되어 좋다는 거예요. 요 두 개만 잘 맞아도요. 여기 이제 창이든 출입문이든 두 개만 잘 맞아도 그 집에서 충분히 그 번영이나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요 두 가지만 맞아도 손님이 좀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하게. 물론 이제 옛날처럼 전통적인 요즘처럼 빌딩 중심이 아니고 전통적인 가옥이라면 여기에 출입문이 있다면 이거는 북쪽이 잘 개방된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두 개가만 맞으면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은 그 장소에서 보통 대략 뭐 화폐 가치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한 10억 내외의 자산적인 성공이 있더라는 거죠. 10억 내외. 그런 자산 성공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남쪽이 이게 뭐냐면 이제 지살 방향이 뭐냐면 여기 동남쪽에 진과 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진사오 이렇게 되면은 사 방향이 개방이 되는 모양은 동남쪽이 개방되는 모양이 되니까 이쪽이 잘 개방된 경우. 그래서 요 세 개 다 맞으면요, 우리가 특히 뭐 제조업 같은 거 하는 그런 경우에 그런 공간을 이렇게 뭐 의무적으로 문이 이렇게 두 개 되는 이런 경우에 이게 딱 맞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의 자산적인 성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가 장성살의 폐쇄, 그 다음에 육해살의 개방, 그 다음에 지살의 개방, 그 다음에 연살의 개방, 요 순서로 가거든요. 연살도 트이는 게 좋아요. 이 장성과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죠? 장성하고 아니 반대가 아니고 사유축생에는 오가 되겠죠. 오. 요 방향도 잘 개방이 된 것을 이렇게 아주 좋은 걸로 칩니다. 이렇게 1, 2, 3, 4. 요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문을 좀 닫아 보든지. 살살.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장성, 육해, 지살, 연살 요 순서 아시겠지? 그 순서대로 맞춰주는 게 되는. 하여튼 고생할 때는 보통 이렇게 이 장성이 트인 모양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자기가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몸으로 때우면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하여튼 자기가 대체로 고생스럽게 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장생사를 막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 두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1번이 뭐냐면, 대체로 이제, 예를 들어 가시나무나, 또 뭐 그런 어떤 잘 못, 예, 그렇죠. 가시나무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커버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가시가 있는 나무를 이렇게 화분 형태로 둔다든지. 두 번째가, 그 종교적 상징을 두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종교적 상징.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은 보면 집에 보면은 집 대문에다가 딱 보면 이렇게 종교적 상징을 두더라 아닙니까? 뭐 천주교우의 집 이래가지고 십자가를 세우는 그죠? 이런 것들이 그 장성이 트였을 때, 현관문으로 트였을 때 그걸 잡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만자도 되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종교적 상징을 두는 거.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내가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내가 자꾸 응대하는 걸 원치 않노라.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물 같은 거를 물을 둬서 좀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오는 걸 완충시키는 방법인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여기가 현관이라 또는 뭐 베란다라면 어항 같은 걸 두는 거죠. 어항을 두면은 그런 기운이 계속, 우리가 가시나무도 이렇게 두면 지구가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계속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그 뾰족한 모양이 찌르는 모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양만 있어도요 그런 파동이 계속 발생하는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풍수지리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 조금 떨어진 공간에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찌르는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찌르는 모양이면 요 언저리 라인이 계속 뭐냐면은 좋지 못한 파장 속에 노출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법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옛날에 그 판교에서 무슨 그 음악 뭐 이렇게 걸그룹인가 음악 그룹이 하면서 환풍구 위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딱 그 자리가요 건물 한 3개에서 모서리를 콱 찍고 있는 모양이에요. 다음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만 찍어도 좋지 않은데, 그건 거듭 그 자리를 향해서 건물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다 모서리가 그쪽으로 딱 찍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두어서 이제 하는데, 그걸 그래도 찍히는 걸 제일 희석시켜 주는 게 물이거든요. 물, 어항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물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뭡니까 파장이나 파동이 생겨도 그 완충을 해버린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죠. 부득이하게 지금 트여서 지금 응급으로 뭔가 처치를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방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뭐 집에 뭐 우환이 잦다,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한데, 이런 게 안 좋은 게 너무 심하다 이런 게 있을 때에 꼭 이걸 체크를 해보십시오. 주거 공간 모양에서 장성이 트였는가. 물론 거기에는 대체로 대주 중심으로, 뭐 혼자 살 경우에는 본인 띠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가족은 주로 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장성 방향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육해 방향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살 방향에 좀 개방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연살 방향에 자그마한 창도 괜찮아요. 자그마한 창도. 그 다음에 보통 번말 개띠는 보통 우리가 남향을 선호해가지고 남쪽이 개방되는 경우가 많은데, 번말 개는 그죠, 오가 그죠, 장성 방향이 되잖아요. 이럴 때 남쪽 개방되는 거 많은데, 보통 이렇게 키 높이를 살짝 넘어서는 창 정도, 채광이 필요해서 부득이 남쪽을 튀을 경우에는 키 높이를 조금 넘어선 정도의 그 채광창, 요런 정도까지는 허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이고 열리고의 간단한 기준은 총을 가지고 꽉 둘러 쏘았을 때 총알이 나가면 트인 거고, 안 나가면 벽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 그런 분들 만날 수 있습니까? 예. 사무실에. 예. 근데 이제 국회사를 개방돼야 되는데 막혀 있을 때. 예. 그럴 때는 우리가 해줬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통풍구라도 있으면 좋긴 한데, 그것도 안 된다면
육회살 방향을 보통 뭐냐면 거기에 잡동사니 같은 걸 두지 말고 보통 운이 안 좋을 때는요 육회살 방향에 문이 있는 것도 막아버리게 되고 뭘 쌓아두게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깨끗하게 좀 치우고 그 다음에 술을 좀 뿌리면 뿌리기 어려우면 뭐냐면 이 술잔에다 담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술로 이렇게 갈아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뭐냐면은 그 반개 조상에게 내가 정성을 미리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노름판에서도 자꾸 끝발이 너무 이렇게 뜨지 않으면 자기 띠를 기준으로 그 노름하는 공간에 육회살 방향에다 술잔을 올리려 하거든요. 그럼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그렇게 여기는 반개 중에는 삼촌이 머무르는 효과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창 뭘 준다기보다는 또 쉽게라는 의미가 더 크죠. 뭘 왕창 벌어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쉽게 뭘 들어오게 만들고 이익을 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속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개운법에서 육회살 방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잡동사니를 갖다 놔서 좋은 일은 안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이 나쁠 때에도 저런 육회살과 이런 장성이 좀 조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거죠. 돈이 뭐냐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잘 모이지 않는다. 이런 어떤 모양으로까지는 커버가 되는 거죠. 운이 침체기에는 우리가 빚이 지거나 여러 가지로 경제적 압박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운이 나쁠 때에도 일단 내 호주머니에 담을 수는 없지만 들어왔다가 나가준다는 이런 정도의 소통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 육회살 방향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통 육회살 방향하고 그 다음에 지살하고 이런 거 비교를 하면 보통 지살이나 천살 여기 어차피 여기가 천살, 지살 머무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개방성이 좋은 경우에 우리 영업적의 경우 보통 단골이 꾸준히 형성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육회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뜨내기가 많이 들어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 외에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이익이 잘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종교적 상징 기운의 중심에서 천살 방향의 회피 해놨죠, 그죠? 종교적 상징물을 집에 두는 것도 여러 가지 그 기운상의 그 어떤 변화성을 이끌어내는데 천살이나 육회살 방향에는 두지 말고 오히려 장성살 방향에 둠으로써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작용을 많이 이끌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속인 종교인 전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생활 공간이나 사물인데 시물 이렇게 미스프린트입니다. 사물 기운 중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배수통수입니다. 배수통수.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탁 틀었을 때 샥 잘 안 나오거나 쫄쫄쫄 나오거나 또 물이 빠져나갈 때 시원하게 확 착착 안 빠져나가는 이건요. 물의 흐름은 두 가지로 오는데 돈과 피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물이 잘 안 들어오고 잘 안 빠진다 이러면 돈이 잘 안 들어오고 잘 안 빠진다 그대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건강에 계속 부정적인 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뭐냐면은 물공사를 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함부로 폐관 같은 걸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편하려고 그냥 옛날 관 나눠버리고 새 관 싹 깔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보통 하면 그때를 기점으로 보통 1년 반 내외에 반드시 그 혈류에 관련된 질환이 터지는데 제일 흔한 건 오히려 암이 더 흔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피라는 건 계속 순환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 옛날 관을 갖다 폐관을 그냥 그대로 놔놔버리고 새 관을 낳으면 이게 혈관을 갖다 잘못 엮어놓은 걸로 봅니다. 이게 집 전체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거죠. 근데 부득이하게 편안식이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폐관을 하면 거기에다 모래 같은 걸 꽉꽉 채워가지고
그 텅 비어 있는 요런 그렇죠. 그 관외 공간이 그렇죠. 메워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모래 같은 걸 딱 집어넣으면 쭉 채워지니까 꼭꼭 채워버려서 정확하게 채워진 모양으로 딱 해줘야만 그 해로움이 아주 작게 나타나죠. 그럼 이게 우리 수도관이 예, 예. 좀 되면은 예, 예. 바퀴 조금 긁어서 물이 또 그런 것도 무조건 재물에는 재수 없음. 그래. 그렇죠. 그것도 빨리 바꿔. 우리가 겨울에 뭐 수도관에 얼지 않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금 열어놔가지고 그죠? 똑똑 떨어지게 하면은 그 수도관이 얼지 않답니까? 그런 인위적인 거 외에는 다 재물로는 재수 없습니다. 제가 IMF 때 이런 거예요. 막 기업이나 그걸 하는 분들이 뭐냐면 자기가 이게 부도를 내야 될 입장인데 자기가 직접 내버리면 도덕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온박 그 책임을 덮었으니까 자기도 부도를 차라리 맞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부도를 맞아서 나도 연쇄 부도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도덕적으로는 조금 면탈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느냐? 오케이, 너무너무 쉽다. 갑시다, 당신 공장에. 공장에 가면은 현장 화장실들 있잖아요. 예, 또 사무실 화장실이 있는데 뭐 사무실에 예를 들어 뭐 화장실이 2개가 있고 현장에 한 5개 있다. 그러면 그 중에 5개 중에 한 2개를 우리가 그냥 입다 마른 뭐 내의류 같은 거 가지고 꽉 말아가지고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화장실. 예, 화장실. 그래서 막 그 물을 못 내리고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무실에도 2개 있으면 하나 정도 필수적인 걸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하나 정도 막아버리는 거죠. 예. 보통 보름 안에 부도를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부도 맞고 즐거운 목소리로 전화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부도로 맞고. 자, 그렇게 뭐냐면 배수통수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특히 뭐냐면은 또 육해살 방향으로 이 물이 밑으로 이렇게 배관이 돼서 빠져나가는 걸 문세에서 좋게 치는데 재물이 잘 안 들어올 때 육해살 방향으로 혹시 나가는 어떤 배수가 있으면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면 우리가 뭐 변비 상태에 있다가 확 시원해지는 것처럼 재물의 유통도 싹 순식간에 좋아지기 시작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수통수에. 자, 그 다음에 거울도 뭐냐면 주로 거울은 운세 영역보다는 주로 건강 쪽으로 좀 더 영향을 더 많이 주는데요. 그 집에 머무는 기운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띠하고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배수통수도 마찬가지. 누구라도 그렇고. 자, 동서남북이 있으면은 거울을 갖다가 거울을 주로 어디로 두느냐면 동쪽 면이나 남쪽 면. 자, 이쪽 방에 있어라도 동쪽으로 보면 사람이 이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게 되죠, 그죠? 동쪽을 바라보고 머리 손질을 하고 하는 게 되잖아요. 또 남쪽에 두면 뭐 이쪽 방이라도 여기에 두면은 이거 남쪽이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쪽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면, 남쪽면 위주로 그 거울을 두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쪽면이나 북쪽면에는 가급적이면 거울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예. 그 주로 이게 건강 쪽으로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더라는 거죠. 그럼 부득이 그러면 동쪽면, 북쪽면, 서쪽면에 그 거울을 둬야 된다. 그러면은 그 테두리에다가 비닐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성분의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붙이면 우리 여기 보면 우리 남자 화장실에 우리 사무실에 가보시면 일부러 딱 테두리를 해놨어요. 북쪽 면에 그 거울이 있는데 거기에 테두리를 입혀놓은 이유가 이 거울에서 발생하는 기운을 많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문구점에 가면 이렇게 뭐 스티커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쭉 붙여서 하는 것도 하나의 기법이고 특히 건강 같은 게 몸이 안 좋은 사람 있으면 저런 걸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거 이제 이런 걸 원리를 좀 이해하시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거든요.
대통령 기세의 우리가 뭐 귀신이라면 귀신은 동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거지 귀신은 여기 뭐 비유입니다만은 거지 귀신은 서쪽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북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쪽 동쪽면 남쪽면에 거울을 둔다는 것은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뭔가 머리를 단장을 하고 꾸민다는 것은 자기가 좀 더 지위면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많이 생긴다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쪽면 북쪽면은 오히려 거지들이 다니는 길을 보고 뭐를 자꾸 내가 단장을 함으로써 지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이런 기운에 더 많이 노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허접한 물건의 배치 있죠. 허접한 물건의 배치는 이런 원리로 허접한 물건은 오히려 동남쪽에다 이렇게 두면 오히려 뭐냐면 이 대통령 귀신이 다니면서 저 집은 그릇이 비었으니 그릇을 채워주라 이렇게 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허접한 물건을 서북간 이런 쪽에다 많이 두면 오히려 거지들이 자꾸 그렇죠. 자꾸 뭘 긁어먹는 지 그릇인 줄 알아요. 거지 그릇이. 그래서 그걸 자꾸 저거가 긁어먹어 버리는 이런 데 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운을 조금 유도하게 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뭐 잘 안 쓰는 좀 오래된 그 뭐 이렇게 뭐 찜통 그릇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낡아버린 그 그릇을 동남쪽 편에다 이렇게 두는 거는 자꾸 재물을 불러들이는 그런 기운 작용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뭐냐면은 또 제일 뭐냐면은 뭐 풀 중에 풀, 꽃 중에 꽃 중에 제일 허접한 갈대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걸 일부러 이렇게 꽂아두는 거. 그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살림이 비난하다. 예.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걸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니는 길은 결국 다 다시 단장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원리로 그 허접한 물건의 배치 이런 거에서 이쪽 편에다가 대통령이 다니는 골목에 두고 거울도 대통령 다니는 골목을 바라보면서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어디 간다 이러면요, 그 철로변에 그죠, 집도 싹 다 그죠, 페인트칠 새로 다 해주고 기억나십니까? 대통령이 한번 순시를 또 하러 내려온다 이러면은 그죠, 대통령 가는 길은 예쁘게 전부 단장을 했잖아요. 허접하지 못하게 자꾸 그랬다가 꾸며주고 채워준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시계는 뭐 운세와 건강 두 개 다 영향을 주는데 보통 이제 좀 아주 좀 다루기 어려운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보통 그 집에 멎어 있는 시계가 보통 5개에서 7개는 그 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침체되어 있는 어떤 분위기, 기운 이런 걸 잘 조장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전에 한번 수업 시간에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도 뭐냐면 시간적으로 과거 기운 중심의 신이 있고 현재 기운 중심의 신이 있고 미래 기운 중심의 신이 있다면 이런 거죠. 미래 기운 중심의 신 있는 것도 뭐 이것도 비유를 해서 제가 그냥 용어를 비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귀신이 머무른다는 거. 그러니까 고스톱을 칠 때 우리가 착착 그러니까 다음에 나올 걸 알고 미리 탁탁 던지는 사람 와 귀신이다잖아요. 뭐처럼 알아맞힌다. 귀신이 알아맞힌다. 바로 미래 신이 머무르는 이런 거고 주로 어린애들한테 그게 많이 머물러요. 그래서 얘들은 입만 열면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거야. 앞으로만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 전부 다 미래신들이 머무르는 모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귀신도 좀 급수를 나눈다면 그런 미래신이 머무르는 걸 귀신. 그 다음에 이제 입만 떼면 옛날이요. 뭐 전부 다 뭐 왕년에는 옛날에는 이걸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그 구신이라잖아요. 뭐 귀신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뭔가 아주 그 과거에 눌러붙어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아이고 이제 구신이 하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이 뭐 음만 바꿔서 부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아이고 이 구신아 이러면서 예? 뭐 염라대왕은 뭐하노 뭐 저승사자는 뭐하노 하잖아요. 저런 놈 안 잡아가고 그래서 항상 뭐냐면 에너지가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있으면 어떤 표현이나 언어가 그런 건데 이제 요런 구신의 에너지가 많은 게 뭐냐면 이걸로 해요. 멎어 있는 시계를 조아라 한다는 겁니다. 세워라 뭐해라 가자 멈추어라 세워라 멈추어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만 딱 갇혀서 있는 그런 어떤 그 신의 단계를 이런 거죠. 막 지금 즐거운 뭐 화면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막 같이 깔깔거리고 웃다가 또 뭐냐면은 뭐 아주 그냥 뭐 눈물 나는 장면이 나오면 눈물을 흘려서 하는 이렇게 현재심만 머물러서 과거에 확실하게 뭔가 뿌리를 두고 살아가지도 못하고 꿈꾸는 미래에 어떤 힘을 가지고 가지도 못해서 늘상 현재의 어떤 결따르 바람 따라 움직이는 이런 걸 갖다 현재에만 있는 거니까요. 현재 상황에 따라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주인을 자기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이런 거를 우리 뭐라 하냐면 에이구 이 등신하는 등신. 이거는 현재신 중심이죠. 그래서 집이 잘 되려 하면 이게 뭐냐면 미래신이 많이 붙어줘요. 미래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과거신이죠. 과거신. 그래서 과거신이 좋아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물건들 중에 제일 대표가 뭐냐면 세월이 멈췄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산속에서 막 기도 고통을 쫙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몸이 되게 안 좋은 이런 집에 가면요. 그 멎어버린 그 시계를 뭐 서랍에 넣어놨더라면 그 서랍 옆에서요. 이렇게 우리 한 마시마로 같은 놈이 이래 혓바닥 가지고 이래 저 할틀락 하고 있어요. 그걸 열어보면 멎어버린 시계가 있다. 근데 옛날에 오래된 시계라 우리가 예. 좀 이렇게 안 버리고 이렇게 소장한다고 남은 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자식 같은 건 전부 배터리를 넣으시고. 그때는 가도록 해주고. 그렇죠. 예. 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뭐 동력 전지 없이 하는 것들도 요새 그렇게 와치 와인딩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돌게 해주는 그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가 뭐 되게 좋아하는 어떤 뭐 이렇게 그 컨셉트 시계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안 끼더라도 시계가 가도록 해주는 이런 게 있고요. 그렇죠. 모든 시계는 멈추면은 뭐냐면 드디어 이제 구신들이 오방칠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방칠신. 그래서 동서남북 중 거기에 5개 이상 멎어버린 시계가 있으면 이거는 드디어 이제 과거에 자기 기운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서 건강이나 일반적인 운세 이런 데에 침체를 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시계는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외에는 두지 않는 게 좋고 두더라도 전부 다 가도록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시계는 좀 빨리 땡겨는 한 5분 땡겨는 거든. 그것도 좋습니다. 예, 그렇죠. 남들보다 빨리 가겠다는, 빨리 미래로 가겠다는 이런 기운을 조장하기 때문에 시계를 일부러 조금 더 빨리 가게 맞추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몸이 되게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 집은요, 무조건 그렇다 보면 됩니다. 멎어버린 시계, 뭐 탁상 시계, 무슨 시계를 해가지고 벽시계까지 멎은 시계들이 꽉 있어요. 그걸 전부 다 뭐 되게 감 나가서 버릴 수 없는 거는 그런 거는 뭐 어쨌든 동력을 주어서 가게 하고 나머지는 다 없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모자의 의미에서 모자도 모자는 우리가 이제 이것도 뭐 주로 이제 건강에 조금 더 영향이 많긴 하지만 일반적인 운세에도 그렇습니다. 모자를 두실 때 이렇게
하늘을 가리는 모양으로 두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뒤집어 두라는 거죠. 모자를 뒤집어서. 예. 걸어는. 예? 걸어는. 걸어놓는 거는 절반쯤 모양이 되는 거죠. 예. 되는데 이렇게 하늘을 가리우는 모양을 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관상학에서도 이 말을 하늘로 비유하지만 받아 먹을 수 있는 천혜의 어떤 통로를 닫아버리는 것이고, 모자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조상이나 이 큰 어떤 그 세계나 우주 단위의 어떤 기대와 다른 것을 할 때가 많다 뜻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뭘 씁니까? 모자를 쓰고 가죠. 자, 운동 이런 것들도 물론 햇빛을 가리는 차양의 목적이라 하지만 조상이 기대하거나 뭐 온 우주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운동을 하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하늘을 가린다는 것은 하늘이 뭘 못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뭐냐면 범죄적인 일을 할 때도 대부분 다 모자를 씁니다. 모자 벗고 범죄 행위를 하는 게 상당히 드뭅니다. 위험한 일 할 때는 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위험한 거. 그것도 뭐냐면 조상이 그 기대한 일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득이한 특수한 미션을 할 때는 모자를 쓸 수밖에 없고 우리가 모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집에 두더라도 이렇게 뒤집어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신이 뭘 좋아하느냐면 구신이 등급 낮은 구신이 뭐냐면 모자 밑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늘과 차단된 상징물이기 때문에. 모자 밑을 꽉 채워서 이렇게 놓을 때는. 채워서 놓더라도 하늘과 가리는 기본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그냥 뒤집기만 하면 되잖아요. 장롱에 두시든지 머리 하실 때 뒤집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예? 어디에? 그렇죠. 뭐 뚜껑이 없는 모자는 뭐 기본적으로 하늘과 차폐된 게 아니니까. 자, 그다음 빈 그릇의 의미. 빈 그릇은 아까 여기에 많이 두지 마라 했잖아요. 서북간에 많이 두는 것은 자꾸 거지가 다니면서 빈 그릇을 발로 차거든요. 발로 차서. 거기 있는 것도 그나마 긁어 먹으려고 하잖아요. 거지는 가져가려고 하니까. 임금은 세금을 받지만 없어 보이는 거에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빈 그릇 종류. 그래서 빈 그릇 종류를 서북간에 두는 게 구조상 어쩔 수 없을 때는 거기에 좀 큰 그릇 중심으로는 물이라도 좀 담아두고 그렇게 해서 가끔 새로 또 새물로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금고의 위치는 주로 재물에 관련해서 영향을 많이 주는데 천살 반대편. 자, 집 구조에서 자, 우리 사유축생이 아까 이런 집 구조에 산다면 사유축이 여기가 진이 천살이잖아요. 천살. 천살은 뭐냐 비워지는 게 좋다는 거죠. 비워지는 거. 비워져야만 그게 하늘은 원래 허공은 비어 있어야 빛이 들어오고 뭡니까 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비워진다라고 하는 비워진다 하는 이런 공간으로 보거든요. 근데 비워지는 기운과 제일 반대편에 있는 것이 술, 반환살 방향이죠. 반환살. 금고는 반환살 방향. 특히 영업장 같은 데서 금고나 카운터의 위치를 정할 때 반환살 방향 우선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최소한 요 천살만은 피하라. 천살만은 피하라. 요게 이제 금고의 위치에서 가지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반환살 방향이 가장 뭘 채워 엮는 곳이고 이건 비우는 공간 뜻이거든요. 하늘은 비어 있고 하늘과 제일 먼 곳에는 자꾸 뭘 채우고 담는 작용이 생기니까. 왜냐하면 반환이라는 것은 움푹 패인 곳을 의미하거든요. 패여서 이게 자꾸 담기는 조건이 생기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천살은 자꾸 뭐냐면은 공간이 비워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 금고의 위치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재물이나 재물의 운세에 관해서 상당히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기타에서 그림이나 상징물도 뭐냐면은 그림이나 상징물도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뭐가
혼자 있거나 그 상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생산성이라고 하는 생산이라고 하는 것하고 매칭이 적은 것들은 대체로 뭐 재물이나 일반적인 운세에 썩 좋은 기운을 주지 못한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게 일종의 그것도 뭐냐면 동기 가문도 되지만 그 집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운과 그대로 뭐냐면 상통한다, 유감한다, 같은 것끼리는 어울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 여기 이런 건 좋겠죠. 포도송이가 그냥 빼곡이 이렇게 그죠? 채워져 있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열매와 막 결실 그죠? 이런 걸 의미하고 뭐 옛날에 민화에는 뭡니까? 가지 같은 걸 많이 줬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가지 같은 게 뭘 상징하느냐면 씨앗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다산성을 의미하는 그런 걸로서 또 뭐 석류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막 알이 꽉 찼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생산적인 모양 또는 뭐 다산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건 좋은데 뭐 호랑이 혼자 이런 거는 안 좋다는 거죠. 단 도 닦는 사람은 괜찮음. 도 닦는 사람은 도 닦는 사람은 원래 그 자기가 유감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어떤 공간의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로 저런 생산성 꽃 그림이든지 그죠? 요즘 해바라기 많이 쓰면 그렇죠. 해바라기도 뭐냐면 대체로 꽃을 의미하면서 그죠 씨가 많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의미하고 옛날에 여러분 뭐 여기는 다 여성분들 많으셔서 그런데 남자들 이발소에 가면 또 하나 있었어요. 가보면 그뭐 두 개 있다 액자 두 개.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놓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돼지 있잖아요. 돼지가 또 이거 돼지 젖바는 놈들이 막 새끼들이 쭉 모여가지고 막 날라라게 붙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좋다고 봐요. 그다음 우리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어떤 구군적인 흐름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옛날에 좀 약간 그 시골집에 가면 이 무늬에 뭐 걸어놓은 줄 압니까? 액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이렇게 걸어놨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들도 뭐냐면 생산이잖아요, 생산. 그러면 선생님 호랑이 예. 그림이 있다. 새끼들을 거느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새끼들이 옆에서 옹기종기 붙어가지고 막 있는 모양. 암수 다 있는 모양.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제 생산성을 상징하는 그림으로서 대체로 그 개운법의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서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인테리어 풍수 이런 걸 해달라고 해서도 가면 이제 그 집에 있던 기본적인 구조, 방향, 장성살, 육회 따지지만 벽에 딱 걸려 있는 그림을 보면 야 이게 계속 뭐냐면 이런 어떤 그 유감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뭐 과감하게 그냥 막 나무 줘버리든지 안 그러면은 뭐 그냥 꼭 뭐 무슨 예술 작품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차라리 그냥 잘 보관만 해두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림이요 일종의 우주 부호예요. 우주 부호. 우주의 부호라는 거죠. 제일 쉬운 우주 문자고, 제일 쉬운 우주 문자이기 때문에 그림이 주는 그 상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집에 와 있는 기운도 많이 이렇게 나누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예. 집에 갔더니 예. 온 거실이 모든 게 빽빽하더라고요. 액자가 작고 크고. 예. 그거는 머리가 복잡한 집이다 보면 되죠. 챙길 게 너무 많은 집. 예. 액자가 너무 많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행위에 유감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그림 상징물에서도 또 종교적 상징물로서도 뭐냐면 예를 동물도 그런 게 있습니다. 동물도 예를 들어 코끼리 같은 경우는 코끼리 무슨 뭐 이렇게 뭐
뭡니까 우리가 뭐 도자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종교적 상징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장성 방향으로 자기의 장성 방향으로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호랑이도 원래는 종교적 상징으로 보거든요. 우리 도교에서 도교에서 우리 산신을 용도 다 종교적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돼지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런 거 할 때가 우리가 뭐냐면 막 그 산업적으로 배부름을 막 쫓아서 막 가는 그런 시절에 이발소마다 뭐냐면 돼지 그림과 돼지 젖을 빨았다니까요. 옛날에는 포도 돼지가 그렇죠. 포도 돼지. 예. 그래 이제 배가 좀 부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별로 그냥 호응이 안 되는 거죠. 예, 호응이 안 되는 거죠. 예. 물론 이렇게 해서 또 한 바퀴 또 돌아야 되지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그림들이 뭐 예술 작품의 세계로서 예술의 세계 이런 걸 떠나서 우주 문자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이라는 게. 그림도 괜찮지만 예. 조형물 있잖아요. 그 조형물도 마찬가지. 괜찮아요? 그렇죠. 예. 조형물도. 돼지가 올해 한참 많이 나왔어요. 예, 예. 돼지가 새끼를 막 그렇죠. 예. 돼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걸 무조건 좋은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색상의 기운과 작용력이 요것도 보통 이제 건강 쪽하고 좀 잘 많이 맞물리는데 이게 의상, 침구, 벽지, 차량 전부 다 차량 색상이 두 번 겹쳐 있다 그래. 의상, 침구, 벽지, 차량 이런 것에서 대체로 장성의 색깔 대체로 회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장성색의 회피. 그 다음에 장성보다는 이제 연살 계통의 연살 오행의 색깔을 대체로 우선하고 그 다음에 제살 오행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육해는 그냥 막 크게 색상의 어떤 개입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면 육해살. 자,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색상에서 우리가 명조 내에 뭐 부족한 오행이 있죠. 부족한 오행인데, 요건 뭐냐면 이제 명조 내에서만 예를 들어 팔자에 불기운이 없다. 이럴 때 붉은 색깔이 좋은데 장성 색깔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에 대체로 이쪽은 주로 건강 요소가 조금 더 우세하고, 요건 뭐냐면 인덕 요소가 우세해요. 인덕 요소가 이렇게 이쪽 인덕이 우세하고 이 건강이 우세한 게 이렇게 오행론적으로 오행 중심으로 뭔가 빠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주로 건강, 인덕. 그다음에 이제 육친도 약간은 겹치는데 육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자 운명에서 뭐 식상의 색깔 이런 것이 붉은색이다. 붉은색이다. 이럴 경우에 대체로 이제 건강에는 또 유익해도, 그러니까 육친상 식상이 돼버리면, 식신과 상관이 돼버리면, 오히려 이제 배우자를 불러들이는 어떤 이런 기운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충돌.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또 육해살 이런 걸 갖다가 색깔을 요 12신살에 의한 색상으로 나누어서 쓸 때는 또 배우자의 어떤 뭐 덕을 입거나 조화를 갖다가 얻는 데 방해가 있는 이런 걸로 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충돌이 심할 때는 요런 걸로 차선책으로 이렇게 선택해 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행동과 방향 요소에서 잠자는 머리 방향.
잠자는 머리 방향은 두침 방향이죠. 두침 방향은 천살 반대니까 주로 반한살이 되겠죠. 반한살 두침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반한살을 맞추기 어려우면 6회까지는 무방하다 보면 됩니다. 계산. 그 다음에 이제 천살에서 약간 비껴 연살 정도까지는 무난한데 제일 무난한 게 반한이고,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6회 연살은 푸드기 연기を맞출 수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반한을 제일 이상적인 방향, 특히 건강 같은 게 좋지 못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우선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학습은 주로 뭐냐면 학습일 때는 오히려 천살이 좋습니다. 천살 방향. 그러니까 공부나 수양이나 기도는 정신적으로 뭔가 추구성을 갖는 것은 천살 방향이 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또 뭐 본인이 이렇게 사는 곳에서 정신적으로 뭔가 얻기 위해서 이동을 할 때는 이 천살 방향이 기본적으로 좋다 하는 것이죠. 공부도 천살 방향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만약에 예. 자 제가 이제 금식을 했어. 예. 금식을 해서 예. 금식을 하면서 뭔가 어떤 기운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계획을 했을 때 예. 천살 방향으로 와서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을 대비시켰을 때 주로 정신적인 영역은 천살 쪽이 좋고 물질 영역은 오히려 반한살이 좋고, 그러니까 금고는 반한살, 그 다음에 공부라든지 수행은 천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타 방향의 활용법은 12신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은데요. 육해살은 아까 설명했듯이 주거목에서 개방이 되면 좋은데 그게 예의치 않으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일종의 조왕신앙처럼 부엌에서 우리가 도교식의 어떤 수행 이런 걸 했을 때 물론 거기는 우리가 그 지신하고 조상신하고는 섞여 있긴 한데 육해살이 그런 어떤 기운의 작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육해살 방향에다가 이렇게 술을 갖다가 이렇게 한 번씩 올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운을 조장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입구가 만약에 아까 사유축생에서 입구가 북쪽이었잖아요, 그죠? 자방이 육해가 되니까 요 주변에 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구를 깨끗하게 하고 술을 뿌리면 보통 우리가 경험치로 15분, 20분 내에 20분 내에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참 이게 해보면 기가 막힌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주점이다. 그러면 비싼 술 뿌려보라 하거든요. 비싼 술. 값싼 술 말고 비싼 술 뿌리면 손님이 비싼 술 먹는 손님이 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귀신은 공짜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짜를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육해살이 굉장히 많이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한살의 활용은 주로 아까 물질 중심이었잖아요. 천살 제일 반대편이니까 주로 뭐냐면 귀중품, 돈 그런 걸 갖다가 보관하거나 이렇게 자기가 뭘 불려나가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서 반한살 부분이 많이 활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난치성 질환을 해결하고 싶을 때, 그럴 때에는 이 반한살 방향으로 뭔가 약을 이제 구약이죠. 그러니까 약을 구하러 가거나 그쪽에 있는 뭔가 의료적인 어떤 그 부분을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 가지고 다스릴 때 되고. 그래서 이제 천살과 반대라는 것은 큰 죄를 지은 경우에도 우리가 획제어천하면 무소도야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에 죄를 지면 빌 곳이 없느니라 했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뭐냐면은 하늘이 주는 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반환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범죄자들도 큰 사고를 치고는 반환으로 도망을 가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고를 치면은 육회 방향, 육회. 저승사자가 있으면서 어떻게 따져보면 촌수로 따져보면 우리 삼촌쯤 된다. 그러면 좀 조건 없이 나를 갖다가 좀 돌봐줄 수 있는 기운이 되기 때문에 육회는 작은 어떤 사고를 쳤을 때 도망가는 어떤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반환은 뭐냐면 큰 사고를 쳤을 때 가는 것. 내가 크게 극복하기 어려운 걸 뭔가 만났을 때 그걸 풀 수 있는 열쇠를 구하는 곳 이렇게 보거든요. 반환살. 그 신사를 볼 예, 때. 예, 예, 예. 반환 방위로 그 해를 조금 피신시켜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운이 안 좋을 때 요양 같은 걸 해야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럴 때에 하늘을 모르고 산다는 거는요. 이게 가장 뭐냐면 편안한 상태예요. 이게 하늘이 그렇게 이러잖아요. 너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엄청난 어떤 그 힘이 온다고 보는 원천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에 무슨 그러니까 맹세도 하늘에 맹세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늘과 가장 먼 곳이 반환살 아닙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이. 그렇죠, 그렇죠. 가장 안전한 곳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반환살의 활용이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자, 천살의 활용은 뭐냐면은 이제 보통 뭐 공부, 정신적인 거, 수행, 득도 이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성취를 위해서 추구하는 방향으로서 주로 천사를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활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썩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느 분이 치매 상태에서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했는데 천살 방향으로 가출을 했다는 것은 확인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물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까 사유축생이 태종대로 갔다는 것까지는 CCTV를 통해 확인한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지 않는다. 벌써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안 돌아오는 거죠. 그냥 이미 하늘이 데려갔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분이 돌을 닦으러 간 게 아니고 치매 상태에서 이게 나가버린 그런 상태니까 이게 그런 어떤 모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멸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멸된 어떤 그런 고도의 상태 이런 걸 우리가 천으로도 보기 때문에 자, 그다음 망신살의 활용은 망신은 주로 내가 보여주기 싫은 것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자꾸 드러냄으로써 수습하기가 곤란한 상태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럴 때에 망신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 몸을 이렇게 이용했을 때 망신살 방향으로 이렇게 하체를 두고 지낸다는 것은 상대가 그쪽에 자꾸 뭔가 관심을 두고 보게 되는 일이 생기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꾸 뭐냐면 집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자기 안방을 돌보지 않고 이럴 때에 여인이 예를 들어서 발을 망신살 방향으로 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유축생이면은 신이 망신이 아닙니까? 고정형으로서 망신이 되니까 망신 방향으로 다리를 두고 자면 남편이 뭐냐면 자꾸 애정적으로 자꾸 접근을 해주는 그런 어떤 작용을 갖다 불러일으키는 그런 걸로서도 이게 망신이 활용됩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은 하체를 보여주는 그 남편이 아내를 자꾸 이제 그 성적으로 뭐 자꾸 내를 대해준다는 거죠. 멀어진 사람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불러들이는 거 남편을 불러들이는 기법 중에 예. 내 남편이 망신으로
내가 발을 두고 잔다는 말은 그렇게 활용되고. 네. 남편은 남편이 달 때 이렇게 방향을 잡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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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자연 한 보름 내에 그런 작용이 서서히 그대로 작동이 돼가지고 그 망신살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역마살을 활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좀 응급으로 치는 방법이죠. 우리 감옥에 예를 들어서 아직 뭐 재판을 받지는 않았는데 이제 일종의 구속 상태가 된 거예요. 됐을 때 그때 뭐냐면 역마살 방향에 사유축생이라면 해가 역마 아닙니까? 그 역마살 방향에 발을 두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발에 역마살이 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갇혀 있지 않고 말을 타고 움직이게 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속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럴 때에 자꾸 그쪽으로 머리를 두게 되면 최소 뭐냐면 7시간, 8시간 하루에 그쪽의 기운을 계속 뭐냐면 아니죠. 발을 두고 자요. 발. 예. 발이 역마에 올라타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 뭐냐면 뭐 부동산 같은 게 잘 안 팔릴 때. 자, 자기 뭐 뱀띠다 이라면 다른 인자가 뭐 여러 개가 있어도 이게 뭐냐면 이 연이 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베이스의 기운이 되잖아요. 바탕적 기운. 화분. 그죠? 이게 막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작용이 뭐냐면 역마 방향에 광고물을 두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을 역마 쪽에다가 자꾸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고 그쪽에서 나를 갖다가 변동을 시키기 위해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마와 더불어 지살 방향의 부동산을 갖다가 팔기 위해서 광고를 내면 요 두 군데서 오는데 우리 경험치를 보면 역마가 좀 더 많아요. 비율상으로. 한 10케이스 중에 6, 7케이스는 역마, 그 다음에 한 2, 3케이스는 지살. 이렇게 방향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마살이라고 하는 것이 뭘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어떤 통로작용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살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걸 다른 명칭으로 우리가 이제 수옥살이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이 제살 방향이 한다는 게 뭐냐면 장성의 반대 이런 거예요. 장성의 반대. 그래서 굉장히 뭐냐면 내가 힘들고 뭐 고단한 어떤 상황에 이끌렸을 때 장성의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이런 것들이 이게 장성이라면 이게 제살이 되거든요. 제살. 이게 장성. 그래서 이건 인스턴트지나 이제 조금 응급이지만 제살 방향을 두면 장성을 피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엮이고 설킨 거를 빠져나올 때 그럴 때에 쓰는 기법으로 장성을 발 아래 두고 제살을 오히려 따라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제살에 머리를 둔다. 그렇죠. 그다음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화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뭡니까? 기운을 갈무리하고 포장해 주는 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무리하고 포장의 작용이 주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주로 화개살은 재생성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재생성. 다시 뭔가를 안정되게 한다, 생겨나게 한다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갖다가 다룬다든지 일반적인 수준에서 건강을 갖다 챙길 때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뭐 우리가 일반적인 질병인데 자꾸 잘 안 낫는다 이런 화개살 방향으로 가서 뭐 병원, 의원을 이렇게 찾든지 거기서 약을 찾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비교적 쉽게 이렇게 해야 되고 굉장히 골치 아픈 거는 뭡니까? 반환살이라고 했죠, 그죠? 골치 아픈 거는 반환살. 그 다음에 우리가 지살은 그 의미 그대로 우리가 이제 멀리 움직이는 어떤 효과를 불러들임으로써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걸 변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영역을 자꾸 찾으려고 움직일 때 지살 방향인데 보통 이제 지살 방향은 천살 바로 옆집이 지살이잖아요. 그래서 천살이나 지살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사람이 새로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뭐 공부를 좀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방향으로 천살, 지살 다 잘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원리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공리를 해보시면 저게 천살 반대구나. 그 다음에 기본 그 12신살 일으키는 어떤 거를 발에 둘 것이냐, 그렇죠. 머리에 둘 것이냐. 머리에 둔다는 건 추구성을 의미하는 거고, 발은 현실에 온다는 뜻입니다. 발에. 자, 그 다음에 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조 따라서 약간 있는데 방향 이론도 당연히 전지 요소가 포함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대류성보다는 뭐 대륙성이 맞는데, 그것도 미스프면 대륙성, 해양성. 그래서 물기운이 많이 보완성을 가질 때에는 해양 중심. 그다음 물기운의 보완성보다는 오히려 양의 기운이 더 보완성이 필요할 때는 대륙 중심 이런 식으로 공간적인 이동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들도 그래서 그 어저께도 뭐 상담 내용이 있었지만 물기운이 부족하니까 짬짬이 뭐냐면은 해외를 가서 뭐 이렇게 그 잠깐의 코스라도 밟고 오는 게 좋다 했는데 결국은 뭐 여기서 학부를 마치고 지금 뭐 호주에 나가 있더라고요. 좀 오래전 손님이죠. 이렇게 한 15년, 20년 전에 이 친구는 무리 기운이 오행적으로 너무 이렇게 부족한 상태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공부를 한다면 짧은 코스라도 자꾸 해외를 건너가라 했는데 학부는 한국에서 하고 지금은 뭐 호주에 가가지고 이제 대학원 이런 과정을 밟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자기 부족한 것을 이제 곧 운의 흐름에서 조건이 좀 이렇게 열릴 때마다 그걸 찾아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적인 이동을 다룰 때의 하나의 기준을 크게는 대륙, 해양 이렇게 나누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경도의 전환이라는 것은 보통 동서에 이동합니다. 경도는 지구 본도에서 치면은 세로 기준이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로로 이게 경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위도는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로 이제 여기를 오행적으로 수로 보고 적도 주변을 화로 보고 오행적으로 그 다음에 요거 수화화의 중간에는 토가 되니까 토가 되고 이렇게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목이 되고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금으로 봐서 어떤 기운이 불기운이 부족하다 이러면 우리가 위도를 조금 낮춰서 그죠. 낮춰서 갈 때의 오행적인 편중성이 되죠. 여기는 당연히 수가 되겠죠. 남극, 북극은 가장 지구에서도 가장 차가운 기운이 춥고 어두운 기운이 엉겨 있는 곳이고 적도는 불기운이 뭐 많은 곳이고 요 기준으로 나누어서 동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서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위도를 좀 낮추는 게 좋겠다 아니면 추운 지방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누어서 경도상 전환, 위도상 전환 이런 것들을 요 기준으로서 해주면 되겠죠. 물론 여기는 이제 뭐 호주 같으면 여기가 토가 되겠죠, 그죠? 토가 되지만 여기서 물을 크게 건너갔다고 봐서 이제 수의 기운이
수의 기운이 상당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니까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우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공부나 직업을 구할 때 저런 걸 요소를 해가지고 차라리 외국계로 가라. 외국계 직장을 찾아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코치를 했는데 어떤 분은 진짜 오히 적도 가까운 이 지역에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비즈니스는 아니고 뭐 요양, 휴식 이렇게 겸사겸사 갔는데 거의 고질병 막 십몇 년 동안 있던 고질병이 거기에 3개월 딱 있고 나서 완전히 이렇게 완치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지, 예. 땅을 갖다가 갖고서 그러니까 뭐가 지지리도 뭐가 잘 안 풀린다. 또 이럴 때는요, 일단 사는 동네를 한번 확 벗어나는 건 무조건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는 동네를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예. 뭐 잘 된다를 떠나서 막 매 엮여서 막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럴 때는 막 무조건 공간을 한번 바꿔보는 거. 그러면 최소한 제일 힘든 거는 완충을 시켜주는 작용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전심에 따른 개운법 그다음 페이지에 거기에는 이제 마음을 갖다가 자기가 잘 고쳐먹고 결국 여러 가지를 감당을 함으로써 하는 개운법인데 기도나 수양이나 뭐 독서, 수도 이런 것들 전부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구lun에 살아있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옥중, 병중, 대웅전 그렇죠? 이렇게 뭐냐면은 거의 주구lun인데 그를 넘어가 버리는 케이스를 우리가 몇 번 봤는데 요런 케이스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두 사람 정도 저는 유독히도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는 막 그런 거 굉장히 어떤 기운의 어떤 변화를 강조해서 제가 막 해석을 할 때 이때 주구lun인데 이런 표현을 갖다가 하면서 했는데 이때 뭐 했느냐 이러니까 그 산속에서 도 닦고 있었답니다.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공간의 기준으로 하면 죽은 듯이 사실 엎드려 있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일종의 그 전신요법으로 좋지 못한 것을 이렇게 극복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인연 전환에 따른 개운법인데 결국 이제 사회활동이라든지 가족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 이런 걸 들 텐데 여러분 이제 뒤에 그런 띠가 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넘어서서 이런 모양에서 우리가 요 사회상 충이 발생해 있으니까 보통 충을 해소하는 자나 오가 인연법으로 그죠? 인연법 인자로서 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과 신 이건 논리부적 보이시죠? 우리가 이제 요건 뭐냐면 편제라서 물론 이 글자 자체를 짝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상충에 의해서 동요하고 있으므로 부득불 그죠? 약간의 그 변용법으로서 우리가 이 자나 오생인데 이 사람 자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이룰 수 있겠죠, 그죠? 사회 상충을 해소시켜 줬으니까. 근데 자수 자체가 갖는 육친이 뭐예요, 이게? 겁재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은 막 이렇게 뭐 일반적인 어떤 구성으로서 별 문제 없는데 겁재니까 내가 평생 이래 갖다 줘야 돼요. 물론 뭐 그게 남자 입장에서는 뭐 그것도 뭐 그리 나쁜 모양은 아니라 하지만 이익 손해를 따진다면 이런 것들도 이거 평생 뭐냐면 빚쟁이 만났다. 평생 막 빚 갚는다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거든요. 그럼 똑같이 뭐냐면 이 사회상충을 해소하는 것도 오는 뭐예요? 정제잖아요. 이런 이 말띠 인연하고 살아가면은 이 양반이 뭐냐면 재성을 이렇게 보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경제 활동이든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뭐 재테크든
이런 걸 통해서 재정적인 보완성을 많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아까 뭡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이제 우리가 윤리 문제가 좀 부딪히긴 한데 GT 마누라 치아 보고 말티 마누라 한번 찾아봐라. 그죠? 예. 돈과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시기에 따라 자기 운이 좀 좋은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으면은 뭐 말띠를 만나고 이쪽을 더 많이 만나요. 이는 자식 같은 부인이고 시는 검사, 그렇죠. 엄마 같은 부인 이래 되겠네.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육친적인 작용도 동시에 깔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남자 운명에서 한 10명 중에 한 3, 4명은 거의 돈 안 되는 기운을 가진 그런 이성을 만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예. 답은 나와 있는데 만나지질 않는데 뭐 답은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그 배우자 인연법에 의해서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일종의 자기 어떤 사는 내용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변화성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작동한다.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개운법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혼선 인연법은 꼭 뭐냐면 그 이성간이 아니라도 이성간이 아니라도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GT의 남자를 만나서 비즈니스를 한다. 이랬을 때에는 경제적인 어떤 어떤 보상 이런 데면서 내가 양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득이한 관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일반은 중심으로 육신의 개성을 그렇죠. 그대로 하죠. 예. 그래서 뭐냐면 도둑은 집 밖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면 이 양반이 GT 부인을 착 껴안고 이래 잠을 잔다. 그게 뭐냐면 참 도둑년을 니는 붙들고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시각이나 구도로 우리가 해석을 사실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왜 그럴까 해보면 그러니까 그 겁재니까 평생 내 지가 빼가지고 가는 여잔데 그걸 좋다고 착 보듬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운명이구나 업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예, 이제 의료원인 것 같아. 예. 어떤 누가 있는데 예. 계속 침대 다 빼돌려줘도 그러니까요. 계속 줘버리는 그렇죠. 그만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둑이 그래 꼭 그렇게 그 버리지도 못하고 예. 그게 뭐 돈은 그래도 다 갖다 줍니다. 근데 저 겁재는 나가 신나게 쓰고 다니 그러니까요. 저런 사람 신대니까 네가 신티 만나면 아이고 그거 아니고 일간을 봐야지. 일간을 봐야지. 이거는 봐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간을 봐서 우리 육친을 따져줘야 되니까. 예. 그리고 꼭 그렇게 도둑이 그래 집 밖에 있나 이 근데 이제 말이라요. 한편으로 보면 자기 품에 있는데. 겁재를 만난 예. 남자지만 예. 여자를 봤을 때는 예.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난 거.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의견이 그렇죠. 다른 거지. 신을 받으시고 나는 그래 치면 예. 그러니까요. 딱 겹재가 들 앉아 있는 거죠. 작은 돈이 그러니까요. 그게 참. 예. 전생 나라를 예. 전생 나라를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꼭 뭐 이성도 포함되고 뭐 이성이나 동성도 상관없는데 그런 어떤 그 육친 작용을 일으키는 인연들을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천간의 신일조 같으면은 을이 뭐냐면은 오에 장생하잖아요. 그죠? 이런 장생띠 또는 록띠, 그러니까 편재의 장생이나 록띠, 이런 띠들이 이성이면 또 뭐 좀 더 프리미엄이 있고 동성이라도 뭐냐면 이렇게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재물균을 조장하는 긍정적인 작용이 같이 깔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지해자다 이러면은 이게 글자로는 상관이지만 간목 정제가 뭐 하는 곳이에요?
장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생과의 인연은 그 정제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일반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띠로서 긍정적이다. 이익 손해 뭐 이런 측면에도 궁합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신일주가 예를 들어서 비경급제의 짝을 만나 있어서 항상 뭐냐면은 이성이나 뭐 어떤 인덕을 잘 못 얻고 있을 때에는 오생과 일을 벌려봐라. 이러면 되고 또 이성으로서 오생이 온다면 좀 더 프리미엄이 있으니 찾아봐라는데 또 신이 오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천을 기인까지 같이 겹쳐요. 천을 기인 효과도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 같은 경우가 또 뭐냐면 정제가 록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여기도 천을 기인이면서 정제록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든 뭐 이성적인 파트너든 이런 면에서 좋은 작용을 많이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건강 테마를 위한 개운법에서 아까 제사 이론, 아까 치병구약, 아까 그 방향 이론이 있었죠, 그죠? 그다음 식이 조절에 의한 치병법 이런 것들도 이제 음식 면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육고기 같은 걸 다룰 때 자기 천살 그룹을 가급적이면 잘 먹지 않는 것이 운명적으로는 운명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음식 장사를 할 때도 자기 천살 그룹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범말 개띠가 뱀은 우리가 뭐 식용으로 잘 안 쓰지만 닭이나 소는 유나 축은 우리가 뭐 우리 보통 뭐 음식에서 우리 육식의 어떤 그 음식 소재로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뭐 가끔 먹는 것 정도까지는 허용하지만 이걸 자주 먹는다. 또는 뭐냐면 번말개떼가 음식업을 하면서 닭고기와 소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 그런 경우 반드시 질병이나 재산상의 엄청난 굴곡을 겪습니다. 돈은 자기가 벌었는데 쓰는 놈은 다른 놈이 다 쓰든지, 안 그러면 돈은 벌어놨는데 병이 와가지고 골병을 들든지 이런 식의 작용이 오기 때문에 운명적인 인자로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우리가 천살 그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뱀, 닭, 소는 뱀, 닭, 소띠는 천살이 뭡니까? 진 아닙니까? 진. 신자진 그룹이 되겠죠, 그죠? 뭐 원숭이진은 우리가 식용을 안 쓰니까 용이 주로 뭡니까 이게? 용이 주로 뭐냐면 비늘이 있는 걸로 봐서 생선류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생선류 이런 걸 갖다 뱀닭 소떼가 많이 다루어서 돈을 벌면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풍파가 생겨나더라. 그 약으로서도 이런 어떤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이런 생선을 갖다가 다루 쓰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비늘이 없어도 뭐 장어 같은 이런 건 다 용의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운명에서 나누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의 방법들은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있긴 한데 지금 언급한 이런 것들만 중심으로 체크를 한번 쭉 해보셔가지고 그런 것만 하나하나 바로 잡아줘도요. 바로 잡아줘도 이렇게 보통 한 가까이는 건강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에서 20일, 그 다음에 운세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내외면요, 그 기운이 바뀐 게 서서히 구현되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뭐 개운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한번 일러줄 보시면
이게 결국 이제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뭐냐면 증명이 되거든요. 증명이 될 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작용이라 할 것이냐. 그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전기체요, 영체라는 거예요. 그 전기체로 영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에 의해서 이 지구에 계속 뭐냐면 자성이라든지 자성도 당연히 이 전기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그런 기운이 이렇게 결을 바꾼다고 보는 거죠. 결을 바꾼다는 것이 결국은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똑같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도 이렇게 있는 거하고 그다음 거꾸로 이렇게 있는 거하고 바람에서 불면은 이런 모양은 이 몸 전체가 떠밀려 가 버리잖아요. 요건 뭐냐면 불어도 그냥 바람이 이렇게 스스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런 결을 바꿔주는 걸 통해서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구의 공자전에 의한 기운을 다르게 쓰게 되는 원리가 이 개운법이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 한번 더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보시면 일단 해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오늘 전해드린 걸 기준으로 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증명 차원에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